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가나전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대표팀 내부 전술 자료가 일부 외부로 퍼졌다는 소식과 함께 팬들의 걱정을 한층 더 키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손흥민의 배제 여부를 둘러싼 해석들이 붙으며 논란이 커졌고, 일부에서는 손흥민이 충격을 받고 탈의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대표팀을 둘러싼 분위기가 예민하고 무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대표팀 상황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적인 소문이 아닌 실제 준비 상황과 손흥민의 현 주소, 그리고 이번 가나전을 앞두고 대표팀이 마주한 현실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손흥민 본인이 최근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는 볼리비아전 직후 당연히 더 뛰고 싶지만 감독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팀 중심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프리킥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31분에 교체됐지만 그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뒤로하고 팀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팬들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손흥민이 출전 시간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라과이전 이후에도 그는 항상 풀경기를 소화할 몸 상태는 되어 있다고 말하며 자신감과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손흥민의 출전 시간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뒤 치러진 A매치 5경기에서 그는 한 번도 풀타임을 뛰지 못했고 어떤 경기는 45분, 어떤 경기는 63분만 뛰고 교체됐습니다. 불과 1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의 풀타임 출전은 사실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변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발 출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오래 뛰느냐보다 어떤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멕시코전과 일부 평가전에서는 교체로 나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가나전 역시 선발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톱 오현규가 선발로 예고된 가운데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후반 조커 역할을 맡을지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손흥민을 측면으로 돌릴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인 측면 자원 황희찬, 이강인, 양민혁, 엄지성, 배준호 중 누군가는 반드시 벤치를 향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난 멕시코전처럼 후반 교체 카드를 손흥민에게 사용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팀은 여전히 실험 중입니다. 최근 포백보다 3백을 꾸준히 시험해왔고 볼리비아전 이후 다시 3백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 구성도 변수가 많습니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 같은 유럽파 자원을 투입할지 아니면 안정감을 중시한 조합을 선택할지 여전히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측면 윙백은 이태석과 설영우가 맡을 가능성이 크고 수비진 역시 김민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합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문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규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조현우가 다시 주전 경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대표팀은 선수 조합부터 전술적 실험까지 거의 모든 요소가 변동 중인 상태이며 손흥민의 역할 역시 이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팀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실험이 핵심 자원의 장점을 희석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최근 대표팀을 바라보는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홍명보호에서 손흥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손흥민은 A매치 통산 139경기, 54골, 역대 최다 득점 1위 추격 중이라는 기록만 보아도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절대적 에이스입니다. LAFC에서도 이적 후 팀을 황골탈퇴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팀에서는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원톱 고정입니다. 손흥민의 커리어 최고의 능력은 왼쪽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스피드, 경합 이후의 가마차기, 그리고 역습 시 공간 침투입니다. 세계적인 공격수로 자리잡게 한 무기가 모두 그 포지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톱으로 기용될 경우 그는 상대 센터백 두세 명이 집중 견제를 그대로 받아야 하고 고립되면서 역습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손흥민의 강점이 봉인되는 셈입니다. 물론 감독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가장 위험한 지역에 넣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게다가 원톱 전술이 막힐 경우 바로 벤치로 물러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손흥민이 가진 흐름과 집중력도 끊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포지션 논쟁이 아니라 에이스를 어떻게 존중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에이스를 존중한다는 말은 단순히 인터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내용과 전술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말과 출전 시간을 줄이는 실제 결정이 충돌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가나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피파 랭킹 22위 한국이 73위 가나보다 5위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기 양상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가나는 과거 한국이 경험했던 그 가나가 아니다. 젊음, 속도, 그리고 개인 기량이 완벽히 결합된 팀이며 전력 구성상 한국이 가장 고전하기 쉬운 스타일을 갖고 있다. 가나가 가진 가장 현실적인 위험 요소는 순간 폭발력이다. 가나는 90분 내내 조직적인 압박을 유지하는 팀은 아니지만 특정 순간에 전방으로 확 몰아치는 스프린트와 개인 능력 기반의 돌파가 세계 최정상급이다. 한국은 최근 볼리비아전에서도 상대의 압박 한 번에 경기 흐름이 끊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나는 이 압박 강도와 돌파 속도가 볼리비아의 2배 이상이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측면에서의 매치업은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가나는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젊은 윙어들이 즐비하고 이 선수들은 직선 스피드가 매우 빠르다. 한국 윙백 라인이 최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제는 수비 가담 속도의 느림과 1대1 대처 미숙인데 가나를 상대하면 이 두 문제가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 스프린트를 한 번에 몰아붙이면 윙백과 중앙수비 사이 공간이 벌어지고 이 공간을 가나는 정확하게 노릴 것이다. 여기에 가나의 강점으로 꼽히는 세트피스도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다. 가나는 체격이 크고 점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최근 한국은 수비라인 조직력이 정교하지 못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크가 흔들리는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가나는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해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이 그동안 가나를 상대로 고전해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템포 차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와 전진 패스로 리듬을 만들어야 공격이 살아나는 팀인데 가나는 그 리듬 자체를 끊어버리는 데 능하다. 발이 빠르고 적극적인 미드필더들이 전진 압박을 걸면 한국은 후방 빌드업이 꼬이기 시작하고 이후 전체 라인이 흔들리면서 실수가 연달아 나오는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위험하다. 가나는 전력상 약팀으로 분류되지만 한국과 경기할 때는 항상 상성면에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2014년 0-4 패배, 2022년 2-3 패배처럼 스코어가 계속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상대가 한국이 힘들어하는 공격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나는 한국의 강한 카운터형 팀이며 이번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가나의 공격진은 나이를 줄이고 활동량을 극대화하며 빠르고 예측 불가한 공격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수비진이 개인 기량이 뛰어난 아프리카 공격수들을 상대로 1대1을 버텨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김민재가 라인을 이끌고 버티더라도 측면에서의 도움 수비가 늦어지면 가나는 금방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손흥민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리는 그의 본래 자리 왼쪽 윙포워드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팀에서 필요한 건 단순히 포지션 이동이 아닙니다.
팀 전체의 역할 재편입니다. 원톱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측면에서 누가 어떤 연계 역할을 맡을 것인지, 중원에서 누가 템포를 조절할 것인지까지 모두 재구성해야 손흥민이 가진 폭발력이 살아납니다. 손흥민을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 빠른 역습 전개에서 뒷공간을 만들어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 수비를 분산시킬 이선의 적극적인 침투가 필요합니다. 셋째, 손흥민에게 공이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전진 패스를 넣어줄 중원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갖춰져야만 손흥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결정력을 다시 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의 포지션을 바꾸는 것보다 선수의 재능이 100% 발휘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한국 축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솔직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